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지난주 우리 수요일 수업 내용을 제가 조금 며칠 강의를 영상을 늦게 올립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수업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많은 어떤 조별 발표가 있고 개인 과제 발표가 있는데 대부분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민간 기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에서도 이 기획 관련해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어떤 책들도 나와 있고 또 그 잘하는 방법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가시면은 나중에 발표하실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년에 학술 논문을 이렇게 제출해서 입상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기 논문을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상당히 많은 어떤 이런 인기를 끌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생에 보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물론 뭐 드라마라서 그 자기의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드라마가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조금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두 개 영상으로 30분씩 30분씩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두 개 그렇게 아시고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언제 하느냐라고 나있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없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뭐 제가 한 번씩 사용하는 프레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파워포인트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왜 내가 만드는 프레젠테이션은 좀 잘 만들지 못하고 엉망일까? 그죠?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죠.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PPT라고 합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상대방과 나 아니면 또 그죠? 뭐 구매자와 이렇게 판매자였던 이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엔지니어에서 개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로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개발한 사람들이 뭐 이것이 예전 방식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 경비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해 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출시된 이후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쭉 발전이 되어 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이 프레젠테이션을 언제 하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하죠. 매일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라든지 여러분들이 또 발표할 내용들이 점점 회사가 커지고 내용이 많아지고 그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좀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그죠? 파워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매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파워포인트는 뭐 좀 실제로는 좀 실패작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낡고 조금 오래된 요소들이 담겨 있고, 뭐 물론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문제를 뭐 가져온 당본입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편리한 마법사라든지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모든 이 프레젠테이션 어떤 페이지마다 비슷한 유형의 어떤 큰 글씨의 제목, 머리글 뭐 이런 것들 보죠. 그리고 현란한 슬라이드 배경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이렇게 아주 현란한 슬라이드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아주 담백하고 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은 뭐죠? 마술 같은 단어다, 매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워포인트라는 것은 청중과, 그죠? 내 말을 듣는 청중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고, 그러나 이 파워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보다는 프레젠테이션에, 그죠? 뭐 이렇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일들도, 그죠?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냥 슬라이드의 내용을 쭉 그대로 프레젠터가 읽어주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가장 잘못된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말하면은 감정의 전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글을 읽고 그냥 이렇게 전달해주는 프레젠터가 아니라, 이 내용을 정말 청중들에게, 아니면 내 내용을 듣고 있는 뭐 다른 어떤 친구들이나 아니면 상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그죠? 감정의 전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보통 이렇게 발표하실 때, 그죠? 여러 가지 사실과 수치 자료들로 가득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면은 그냥 오디언스, 다시 말해가지고 청중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이런 많은 어떤 자료들과 수치들을 프레젠테이션을, 그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그냥 보고서일 뿐인 거죠.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 그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PT라는 것은 설득하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들에게 동기를 부여시키고 어떤 결정을 하게 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썼던 보고서를 요약해 가지고 PT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보다는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사람들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는가, 그게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죠? 프레젠테이션에 어떤 초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T를 만들 때는 무턱대고 만들지 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제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청중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죠? 먼저 문제를 제기해 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의 어떤 전달을 통해서 내 PT를 듣고 있는 청중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중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그저 많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항상 뭡니까? 피드백을 해야 되겠지, 피드백을. 내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청중에게 잘 전달되어서 청중이 변화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가고, 그죠? 또 이렇게도 이렇게 가겠죠. 늘 이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프레젠테이션에 어떤 초안이 필요하다. 논리적인 언어, 그 다음에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길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정확함,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프레젠트의 어떤 스타일의 어떤 조화, 그리고 내용들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또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은 또 듣고 있는 청중들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시간 내에 말을 많이 하려는 경향,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압축해야 돼요.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그 청중들이 쉽게, 그죠?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의 오염 문제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뭐 환경 오염의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뭐 통계 수치를 가지고 환경이 몇 년도에 비해서 지금 10년 뒤에 얼만큼 오염됐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건 말로 하고, 그죠? 바로 그냥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멸종돼가는 어떤 뭐 동식물,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청중들에게 깊이 다가설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마리의 어떤 토끼를 우리가 그죠, 잡아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사도록 설득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뭐 물건을 구매하는 어떤 세일즈일 경우에는 물건을 팔게 해야겠죠. 청중을 변화시키지만은 이게 꼭 사도록 내용이 아니고, 뭐 물건을 팔 때는 사지만은 내가 그냥 그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물건을 판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세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청중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가 또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PT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고무되었는가, 다시 말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슬프고 그 다음에 사태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지, 이런 등등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뛰어난 작가가 아니고서야 이런 것들을 뭘로 글로, 그죠? 모두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이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PPT 만들기 어려워요. 왜? 모든 PPT를 글로 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PPT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프레젠테이션 아니고 그냥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행동들이 좋은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과, 그죠, 좀 이렇게 상반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라는 것 자체가, 그죠, 감성, 음악, 분위기,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우적 뇌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뇌가 좀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자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조금 감성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인가? 감성적이면은 우뇌가 발달되어 있고, 조금 합리적이면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우뇌가 좀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청중들은 양쪽 뇌를 모두 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법, 옷매무새,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우뇌를 사용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탁 진행하려고 할 때 벌써 결론에 청중들은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텍스트 내용은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 아이디어는 죽는다. 아이디어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직 프레젠테이션 뿐이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청중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청중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할 요소들을 그죠? 말씀을 드리면은, PT 할 때 고려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나중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뭐 3P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purpose라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 P는 phrase입니다. 어디서 말하는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P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게 적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거, 그죠? 생각났죠? people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는가? 좀 중요하죠. 이 세 가지를 고려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떤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PPT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즈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왜 하는가, 그죠? 이걸 왜 하는가? 그리고 청중은 이 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청중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게 프로포즈예요. 그 다음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어떤 배경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청중의 어떤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적 배경도 중요하고 유형. 자, 그 청중들이 전부 다 나에게 우호적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호적인가? 아니면은 좀 중립적인가? 뭐 아니면은 적대적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될 거 아니십니까? 청중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도 중요하고 청중의 어떤 유형, 적대적인가, 중립적인가, 호의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중의 특성들 있겠죠. 연령이라든지 직급은 어떻게 돼 있고 인원은 몇 명인가, 그죠? 성별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특성 이런 거. 자, 문화적 배경을 다 설명드리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청중의 문화적 배경이 어떠한가, 그리고 청중의 유형은 적대적인가, 중립적인가, 우호적인가, 청중의 특성입니다. 특성. 이 글씨가 조금 잘 안 쓰십니다만은 특성은 인원이나 연령이나 직급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요게
people이 요거네요. 제가 여기 문화적 배경과 청중의 유형과 청중의 특성은 people이고, 장소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해야 되는 소재지가 어디인가, 그리고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청중의 어떤 누구에게 말하는가, 이 두 가지가 3P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뭐 PT를 못하면 기획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회사는 많은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논리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입이 없으면은 이 프레젠테이션도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만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은 뭐 아주 잘 만드는 제안이 왜 거절되겠습니까? 그죠? 논리는 필수적이기는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그냥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청중들의 눈을 통해서 운해에 전달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그죠? 그 청중들의 귀를 통해서 잔해에 전달되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우리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라는 이런 어떤 세계적인 감독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처음에 그 독자들이나 관객들의 운해를 움직이는 거예요. 운해를 움직여서, 그죠? 그 다음에 그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들을 관객들의 귀를 통해서 잔해에 전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이란 그냥 어떻게 말하면은 셀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세일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뒤에 이제 보시면은, 자, 프레젠테이션의 정의와 디자인과 세일즈라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은 셀링이에요. 모든 청중들이 내하고 마음이 똑같고 내하고 의견이 같다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긴 프레젠테이션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주 한 장짜리로 그냥 요약된 보고서 하나만 보내주면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팔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혹시 해보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셀링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냥 내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어떤 똑같은 유사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제품이나 내 아이디어를 청중이나 아니면은 CEO에게 전달해 가지고 그치 채택되도록 또는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기회를 잡고 판매를 하는 것 대신에 지루한 막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은 얼마나 그게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발표하고자 하는 프레젠테이션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확신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다 이렇게 파시면 돼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면은 청중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했던 그 발표나, 그죠, PT에다가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팔고자 하는 아주 좋은 상품들 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디피니치부터 하겠는데, 왜 프레젠테이션의 장이 마련되었는가? 그죠? 왜 이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는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왜 참여하려고 하는가?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청중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평가를 하는 위원들의 어떤 원하고 있는 관심은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정해진 시간 안에서 게임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가?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경쟁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발표 시간도 이렇게 그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의 규모는 얼마인가? 우리는 이런 어떤 게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일단 성공하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피션하고 그다음 디자인을 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디자인, 발표해야 될, 설명해야 될 이 PT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네, 메시지에서는 아이디어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프로그램 이런 단계 순으로 그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는 이런 서론, 본론, 결론에서 특히 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필요한 차트, 도표, 카피, 스토리보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전체적인 어떤 PT의 완벽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메시지는 아이디어의 발견과 그 다음에 만드는 거 다 알겠죠, 그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컨텐츠, 타임, 채널. 문제 해결 자원은 사람과 시간과 뭐 재정인데 이런 어떤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해결 방법과 문제 해결 자원을 가지고 청중이나 아니면 심사위원에게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더 보시면은 자, 클라이언트의 어떤 니즈, 그죠? 그다음 컨서머 니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어떤 방향에서 다르겠지만은 내가 어떤 제품을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할 때 소비자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가 더 중요하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 프레젠스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추후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한 장의 슬라이드에 6개의 단어 이상을 쓰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뭐 오래된 이미지 자료 이런 것들도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영상은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